2025년 대한민국 캠핑 시장 규모 10조 원 돌파, 캠핑 인구 700만 명. 숫자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돈을 갈퀴로 쓸어 담아야 정상인 노다지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던 그 캠핑 용품점 지난달에 간판 내리지 않았나요? 국내 1위라는 코베아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전국에서 수백 개의 캠핑 매장이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 플레이어들은 망해 나가는 이 기괴한 미스터리. 우리는 지금 숫자의 배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시청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그리고 탕후루. 대한민국 자영업의 역사는 언제나 똑같은 비극을 반복해 왔습니다. 미디어에서 뜬다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듭니다. 은퇴자금 털고 대출 받아서 가게를 엽니다. 그런데 딱 2년, 유행이 정점을 찍는 순간 공급 과잉과 함께 시장은 붕괴하고 막차 탄 사장님들만 빚더미에 앉는 그 잔혹한 패턴 말이죠. 지금 캠핑 업계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이 한국형 냄비 유행의 2025년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맛이 질려서 망했다면 이번 캠핑 시장에 붕괴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용산의 한 캠핑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거의 전설의 사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한 단골 손님이 매장에 들어옵니다. 사장님은 반갑죠. 어서 오세요. 이번에 신상 텐트 나왔습니다. 손님은 20만 원짜리 텐트를 아주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퍼도 열어보고 원단도 만져보고 볼대 내구성도 확인해요. 사장님은 생각했겠죠. 아, 오늘 게시하는구나. 그런데 그 손님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아주 해맑게 하지만 잔인한 한마디를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이거랑 똑같은 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만 원이네요. 배송도 5일이면 온다니까. 그냥 거기서 살게요. 이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캠핑 업계가 마주한 진짜 현실 쇼루밍의 지옥입니다. 매장은 그저 물건 확인하는 무료 전시장일 뿐 실제 결제는 중국 플랫폼에서 일어납니다. 과거 대왕 카스테라 시절엔 그래도 우리 동네 가게에서 사 먹었습니다. 경쟁자가 옆집 김 사장님이었죠. 하지만 지금 캠핑 용품점 사장님의 경쟁자는 옆집이 아닙니다. 알리, 테무 같은 중국의 거대 플랫폼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물류비 다 따져서 15만 원에 내놨는데 중국에서 무료 배송으로 5만 원에 쏴버리면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야, 그래도 텐트는 안전인데 국산 써야지. 이런 심리적 마지노선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갈 건데 20만 원과 6만 원의 차이를 굳이 지갑으로 증명할 소비자는 많지 않거든요. 결국 뉴스에서 떠드는 10조 원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착시입니다. 그 돈은 알리익스프레스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수천만 원짜리 초고가 캠핑카 시장으로 극단적으로 찢어져서 흘러갔습니다. 가장 많은 사장님이 몰려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저가 캠핑 시장의 허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장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을 2번 죽이는 바로 당근마켓의 역습입니다. 코로나 때 나도 캠핑 해볼까? 하고 풀매수했던 장비들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창고가 아니라 중고 장터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텐트 팝니다. 딱 1번 썼어요. 풀세트 급처합니다. 와이프가 싫어해요. 공급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받아줄 신규 유입은 없습니다.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려는 똑똑한 뉴비들은 매장에 안 갑니다. 미쳤다고 새거 사. 당근 가면 새것 같은 게 반값인데
신제품이 안 팔리는 시장. 재고는 쌓이고 손님은 알리만 쳐다보고 중고 거래만 활발한 시장. 이게 바로 2025년 캠핑업계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소리 없는 지옥입니다. 10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렇게 야반도주를 고민하는 사장님들의 한숨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장비가 이렇게 싸게 풀리고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면 캠핑장에는 사람이 미어터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왜 캠핑장 예약률은 떨어지고 갔던 사람들도 다신 안 간다며 손절을 치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캠핑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돈 내고 갔는데 쉰 것 같지 않은 어떤 결정적인 배신감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분노의 포인트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 그리고 펜션 예약하신 분들, 뜨끔하실 준비하세요. 파트 2, 돈 내고 극기 훈련. 자, 1부에서 우리는 캠핑 장비 시장이 알리와 당근마켓 때문에 어떻게 박살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비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캠핑장에는 사람이 미어터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캠핑장 예약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한때 매주 캠핑을 다니던 마니아들조차 이제는 지쳤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캠핑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초 단위로 한번 쪼개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가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지금 내 돈 내고 힐링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돈 내고 막노동, 체험 삶의 현장을 찍으러 온 건지 헷갈리는 순간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혈압을 올리는 건 바로 입퇴실 시간이라는 아주 기괴한 업계의 룰입니다. 보통 캠핑장 입실이 오후 2시나 3시입니다. 그리고 퇴실은 다음 날 오전 11시죠.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그 비싼 돈을 내고 머무는 시간은 고작 20시간 남짓입니다. 호텔도 20시간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오후 3시에 도착해서 땡볕 아래서 팩 받고 볼대 끼우고 타프 치고 테이블 세팅하는데 최소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의자에 앉으면 벌써 해가 지고 있죠. 그럼 뭐 합니까? 바로 저녁 준비해야 합니다. 숯불 피우고 고기 굽고 먹고 기름진 설거지하러 개수대 왔다 갔다 하면 벌써 3시간이 순삭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 아침,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퇴실이 11시라고 했죠? 펜션이나 호텔은 10시 50분에 일어나서 가방만 들고 나오면 끝입니다. 하지만 캠핑은 다릅니다. 집을 철거해야 하니까요. 특히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텐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거 말린다고 하에 뜨기 기다리고 수건으로 닦고 털고 다시 그 좁은 가방에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면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쫓기듯이 짐 싸서 나와야 해요.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텐트 치고 걷고 요리하고 치우고 아이들 챙기고 이 노동 시간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순수하게 쉬는 시간은 고작 3시간도 안 됩니다. 3시간 쉬려고 왕복 4시간 운전하고 짐 나르고 1박 2일 동안 중노동을 하는 셈이죠. 이러니 집에 돌아오면 월요일 출근할 때보다 몸이 더 아픈 겁니다. 아, 주말에 쉬었는데 왜 몸살이 나지? 그건 여러분이 쉰 게 아니라 이사를 2번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일부 캠핑장들의 배짱 영업입니다. 소비자들의 분노 게이지를 터트린 결정적인 사건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2박 우선 예약제입니다. 직장인이 주말에 쉬려면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이 국룰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 좀 있다 싶은 캠핑장들은 공지사항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우리는 2박 아니면 예약 안 받습니다. 1박 하실 분은 예약 남으면 일주일 전에 오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요일에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금요일 밤 늦게라도 와서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연휴가 끼면 더 심합니다. 3박 우선까지 요구하는 곳도 수두룩했죠. 코로나 때 한창 장사 잘 될 때 생긴 아주 오만한 관행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하죠. 내 돈 내고 가겠다는데 왜 강매를 당해야 합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됩니다. 1박의 사이트 비용이 6만 원에서 비싼 곳은 8만 원까지 합니다. 2박 강제로 잡으면 15만 원이 깨지죠. 여기에 장작 사고, 고기 사고, 기름값 쓰고, 아이들 인원 추가 요금까지 내고 나면 어라? 다 합치니까 30만 원이 훌쩍 넘네. 이 순간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현타가 찾아옵니다. 야, 이 돈이면 그냥 조식 주는 호텔 가서 에어컨 쐬고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자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펜션 가서 고기만 구워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나오는 게 이득 아니야? 가성비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엔 호텔이 비싸서, 펜션이 비싸서 대안으로 캠핑을 갔는데 이제는 캠핑이 너무 비싸고 힘들어져서 차라리 펜션이나 호텔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들이 베스트로 올라갑니다. 성수기 캠핑장 가격 보고 그냥 펜션 예약했습니다. 몸 편하고 마음 편하네요. 이제 캠핑 장비 다 정리하려고요.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낭만? 그런 건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만 존재합니다. 현실은 난민촌이 따로 없어요. 다닥다닥 붙은 텐트 사이로 옆집 아저씨 코 고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가 5촌 1채널 서라운드로 들려옵니다. 화장실 갔더니 벌레들이 파티하고 있고 샤워실에선 온수 끊겨서 찬물 나오고 초반에야 캠핑 감성이다 뭐다 해서 참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갔습니다. 내 돈 내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지금 사람들이 떠나는 건 캠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가격과 노동, 그리고 낙후된 서비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10조 원 시장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렇게 지쳐버린 캠퍼들의 한숨과 이제는 좀 편하게 쉬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텐트 치고 자는 전통 캠핑족들은 떠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비싸고 더 장비빨을 세워야 하는 어떤 새로운 캠핑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고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전통 캠핑 업계를 죽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비밀을 파트 3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 뜨끔하실 준비하세요. 파트 3. 기술이 낭만을 죽이다. 자, 2부에서 우리는 돈 내고 가서 남의 집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하다가 현타가 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3부에서는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아날로그 캠핑 낭만을 박살내고 텐트 팔던 사장님들의 매출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암살자. 그건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캠핑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쪼그려 앉아서 매캐한, 영이 마셔가며 부채질해서 장작불 붙이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냄비 올려서 라면 끓여 먹는 그 감성, 그게 진짜 캠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캠핑장 풍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쪽 사이트엔 테슬라 모델 Y나 아이오닉 가우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가 윙 하고 열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심지어 이동식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채다 그냥 꽂아요. 네, 바로 V12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변화냐면요. 예전엔 캠핑 간다 그러면 짐 쌀 때 야, 전기가 없으니까 보조 배터리 챙기고 가스 챙기고 랜턴 기름 챙겨! 이게 준비의 8알이었습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캠핑의 재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차 배터리 쓰면 되는데 끝입니다. 거대한 발전소를 타고 다니니까 이건 캠핑장이 아니라 그냥 바퀴 달린 거실을 숲속에 옮겨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전통적인 장비 업체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가스버너 회사 매출 급감입니다. 인덕션 쓰면 되니까요. 불 조절 실패해서 밥 태울 일도 없습니다. 대용량 파워뱅크 회사 누가 그 무거운 걸 낑낑대며 들고 다닙니까? 차가 발전소인데. 랜턴 회사 차에서 멀티탭 연결해서 집에서 쓰던 장스탠드 켜놓고 넷플릭스 봅니다. 시장의 돈은 이제 텐트나 침낭이 아니라 차박 용품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차 뒤에 꼬리처럼 붙이는 도킹 텐트, 이베 센십도 어닝 텐트 같은 것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기존 업체들이 이 텐트 폴 때는 항공기 소재고요. 원단이 숨을 쉬고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비자들은 아니요. 저는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잘 건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낭만을 편리함으로 대체해버린 순간 구식 장비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SNS 보고 가게 차렸다가 망하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SNS 보고 질렀다가 피눈물 흘리고 있는 곳, 바로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의 역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당근마켓 켜서 캠핑 접습니다 라고 한번 쳐보세요. 거기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서사시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풀세트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와이프랑 싸워서 팝니다. 150만 원. 딱 1번 피칭했습니다. 인스타 사진 찍고 나니까 흥미가 떨어졌어요. 텐트, 의자, 테이블 1괄 50만 원. 코로나 때 나도 캠핑이나 해볼까? 하고 인스타 감성 사진 한 장 찍겠다고 풀매수했던 분들이 엔데믹 되고 해외여행 풀리니까 그 물건들을 시장에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진 한두 번 찍는 건 재밌지만 그 무거운 짐 나르고 닫고 보관하는 건 현실이거든요. 공급은 댐 터지듯이 쏟아지는데 받아줄 수요가 없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버블 붕괴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려는 똑똑한 뉴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미쳤다고 매장 가서 제값 주고 새거 사. 당근 가면 한 번 쓴 신동품이 반값인데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망하고 온라인 신품 쇼핑몰도 팔이 날리고 거래는 오직 유저들끼리 주고받는 중고 장터에서만 활발한 돈이 안 도는 좀비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버는데 이미 팔린 물건들이 자기들끼리 뺑뺑이를 돌고 있으니 답이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중국산 저가 공세, 전기차의 등장, 중고 물량 폭탄, 그래서 망했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그리고 가장 뼈아픈 원인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남들이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우르르 빠져나오는 걸까요? 등산복이 그랬고 로드 자전거가 그랬고 지금 캠핑이 그렇고 다음 타자는 골프라고 하죠. 한국 특유의 이 냄비 유행 패턴, 그리고 그 거품 위에서 배짱 장사하다가 같이 무너지는 자영업의 비극.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거품이 꺼진 뒤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마지막 파트 4에서 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베란다에 골프차에 사다 놓으신 분들 뜨끔하실 겁니다. 파트 4, 냄비 근성의 최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냉정하게 관찰해 볼까요? 지금 캠핑 시장이 무너지는 이 현상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말이죠. 대한민국 자영업과 취미의 역사는 냉정하게 말해서 거품과 붕괴의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제가 이걸 취미의 무덤, 연대기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2000년대 초반 기억나시나요? 전국에 갑자기 아웃도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동네 뒷산 약수터 가는데 히말라야 16좌 등반할 기세로
100만 원짜리 고어텍스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때 등산용품점 사장님들 돈을 세다가 지문이 달아 없어질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그 비싼 재킷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장롱 속에 처박혀 있거나 아버지들 잠옷으로 전락했습니다. 2030년대는 어땠죠? 한강에 나가보면 기가 찼습니다. 자전거는 장비빨이지 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카본 로드 자전거가 강변북로만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벅지 터지게 페달 밟던 그 열정 딱 2년 같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들 베란다에서 아주 비싼 빨래 건조대로 쓰고 있는 집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드론 날린다고 윙윙거리고 서핑한다고 강원도 땅값 올려놓고 그리고 안촌 20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나 그 거대한 유행의 쓰나미가 캠핑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그 파도는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관찰해보니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골프장과 테니스장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캠핑 카페에 장비 정리합니다라고 글 올리던 아이디가 골프 카페 가서는 머리 올렸습니다. 풀세트 질렀습니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종목만 바뀌었지. 초반부터 풀장비 지르고 시작하는 한국형 패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걸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참 씁쓸합니다. 바로 포모 증후군과 체면 문화의 콜라보레이션이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 그리고 기왕 시작할 거면 남들한테 보여줄 때 꼴리면 안 된다는 강박, 이게 합쳐지니까 취향을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일단 남들이 좋다는 국민 세트 300만 원부터 긁고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행으로 시작한 취미는 유행이 끝나면 식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남 보여주기 위한 캠핑, 인스타 사진 찍으러 가는 캠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텐트 치는 거 힘들고 벌레 물리고 잠자리 불편한 게 현실인데 사진 한 장 건지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결국 나는 집이 최고다 깨닫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유행 따라 장비 샀다가 당근에 반값에 파는 소비자는 그나마 낫습니다. 수업료 냈다고 치면 되니까요. 진짜 비극은 이 유행에 꼭지점에서 막차를 탄 자영업 사장님들입니다. 기억하시죠? 대왕 카스테라, 탕후루 가게들 뉴스에서 뜬다, 줄 선다 하니까 은퇴자금 털어서 가게 차렸는데 오픈하고 1년도 안 돼서 유행이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캠핑장과 캠핑 용품점들이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영업의 저주입니다. 수요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공급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캠핑장은 넘쳐나고 중고 물건은 산더미고 결국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잔혹한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즉 거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캠퍼들, 보여주기식 캠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금 캠핑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들도 이제 알아요. 배짱 장사하다간 망한다는 걸. 그래서 살아남은 곳들은 시설 고치고 매너 타임 관리하고 가격 이벤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거의 새 것 같은 장비가 헐값에 넘쳐납니다. 진짜 캠핑을 해보고 싶은 실속파들에게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캠핑 산업은 망한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했던 거품살이 빠지고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단단한 근육만 남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정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계신가요? 유행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서퍼인가요? 아니면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조개 껍데기를 줍는 관찰자인가요? 확실한 건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이 유행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지갑은 털리고 내 가게는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조 원 캠핑 시장에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쏠림 현상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베란다나 창고에 잠들어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때 취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캠핑 다음으로 또 어떤 거품이 터질 것 같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과 경험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고 돈 되는 사회 현상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